자, 다시 반갑습니다. 이제 관계대명사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쉽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조금 부족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보면은 선생님이 또다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이거 피드백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반드시 댓글이나 쪽지 남겨주시고요. 잘 이해했어도 이해해줬다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선생님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관계대명사 두 번째 영상인데요. 워낙 관계대명사가 또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좀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집중하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짤방이라고 하나? 네, 짤로 만들어서 네, 최대한 만들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짤은 아니고요. 적당히 한 10분, 15분 정도 내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영상은요, 뭐냐면은 이제 관계대명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자세히 알아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친구는 딸랑 단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어 한 개가 아니라는 뜻이야.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많다는 뜻이야. 결론은 많으니까 이제 좀 알아보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많아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네요. 되셨죠? 6개 있습니다. 자, 그럼 이 6개가 어떤 과정으로서 나오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외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데 어떤 친구 막 관계대명사 문법 문제 풀 때 이름 옆에다가 이름 쓰고 바로 문제도 안 보고 옆에 표를 그리더라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그거에 맞는 후, 위치 막 다 써놓더라고 6개를. 그러면서 나름 애쓰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조금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 다시 관계대명사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관계대명사는 쉽게 말하면 단어라고 했잖아. 근데 한 개가 아닙니다. 6개나 됩니다. 그럼 그 6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선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관계대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 있는 명사, 즉 뭘 떼놓을 수 없어요? 우리 명사를 뭐라고 한다 했지? 네, 맞아요. 선행사라고 한다고 했죠? 선행사? 선행사에 대한 존재입니다. 왜냐면요, 구조상 관계대명사 구조상 어떻게 돼 있어? 막 쭉 말이 나오다가 선행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절이 나오죠? 문장이 나옵니다. 완전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이제 쭉 이런 구조라고 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 근데 관계대명사의 형태를 결정짓는 거는 크게 요 1번과 요 2번이 합쳐져서 관계대명사를 다시 말하면 1번과 2번 즉 선행사와 뒤에 나오는 절에 의해서 관계대명사가 결정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잘 봐요. 첫 번째 1번 선행사가 나 자꾸 선행사래. 짜증나 나가네 이제. 선행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사람이냐 사물 동물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가 없는 문장인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인지 소유격이 없는 문장인지에 따라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관계대명사가 결정이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관계대명사, 어떤 관계대명사, 즉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표 잠깐 넘어올게요. 이 표에서 여기만 봐주세요. 요렇게만. 여기 회색깔 표시된 데만 보아주세요. 자, 보시면요. 우선 선행사, 즉,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고, 뒤에 있는 문장을 봤더니 주어가 없어. 그러면 관계대명사 뭐 씁니까? 네, who를 씁니다. 관계대명사 자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은 네, who를 씁니다. 되셨나요? 다음, 소유격. 다음 시간에. 아, 이것도 길려면 진짜 너무 길어. 우선 이 두 개까지. 되셨죠? 자, 다시요. 오늘은 주어 목적어만 할게요. 다시,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야, 혹은 동물이야. 근데 뒤에 주어가 없어. 그럼 뭐 씁니까? which 씁니다. 아,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야.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which 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면은 선생님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실 거야. 네, 매번 강조하던 건데 관계대명사를 뭐 쓸지 결정하려면은 앞과 뒤를 보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몇몇 친구들 기억난다고 해줘요. 자, 관계대명사 어떤 거 쓸지 결정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 동시에 봐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앞, 즉 선행사를 보시고요.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어떤 단어가 없는지, 주어가 없는지, 목적어가 없는지. 오늘 여기까지 한다니까. 주어가 없는지, 목적어가 없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끝! 좀 이해되나 모르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책 예문 볼게요. 여기 지금 보이세요? 마우스 노란색? 네, 좀 첫 번째 거 요거 볼게요. 만약에 문법 문제고 이 위치가 없어. 지금 이미 답을 알아버렸지만 위치가 없이 얘가 그냥 빈칸이야.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나왔어.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얘를 중심으로,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앞을 보라고 했죠? 자, 선행사가 뭡니까? 아이야. 이제, white dog죠? 개입니다. 이런 개. 흰 개. 자, 개면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물론 가끔씩 사람도 개가 된다고 하지만, 그런 개가 아니고, 진짜 동물 개죠? 개기 때문에 얘는, 네, 위치 쪽입니다. 후가 아니라. 다음에 뒤에 문장 볼게요. 뒤에 문장 보니까 바로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없는 문장입니까? 그렇죠. 주어가 없죠. 그럼 여기는 뭐야? 아, 선행사가 사물이고 주어가 없으니까 어떤 관계대명사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위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맞죠? 얘도 마찬가지야. 관계대명사 앞에 사람이고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어 일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네, who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확히 뭐라고 말하면은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주어 일을 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폼 안 나잖아. 좀 멋있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해할 때 주어 일을 하는 관계대명사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묻는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보면 이렇게 쭉 계속 예문들이 나오죠. 이 예문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두 문장이 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문자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white dog하고 이사 같은 말이지. 이때 얘를
하인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종이라고 해요. 종절함이 이상하잖아. 종속절이라고 해요. 얘는 주인 문장,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인 문장과 종속, 다시 말하면 종문장이 있으면은 같은 말을 찾고 그 종에서 없애야지. 주인에 있는 걸 건드렸다가 쫓겨나죠, 종이. 그래서 종속절에서 같은 말인 it을 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 주어가 없어지지? 그래서 이제 주어를 대신하면서 앞에 있는 화이트 도그를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해요. 즉,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필요하죠? 그래서 위치를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 예전에 많이 나왔어. 두 문장 주고 한 문장은 붙이시오. 반대로 얘를 주고 두 문장으로 다시 돌려놓으시오. 양쪽 다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만 할 겁니다. 수요격은 금요일로 미룰게요. 자, 그러면은 주격은 이해되죠, 이제? 주격은 누가 봐도 너무 티나는 게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주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배우는 것만 쳐도 쉬운 게 목적격은 뭐야 그러면은? 목적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무슨 동사? 네, 이렇게 일반 동사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진행형까지도 진행형도 포함돼요.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다 존재합니다. 왜? 목적어만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whom, 사물이니까 which.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은 요 예문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잘 봐요. 대부분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 구조상 이렇게 선행사가 주절의 맨 마지막 단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속절을 그냥 요 문장 뒤다 써준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선생님 말 이해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풀 대부분의 관계대명사 문제는 대부분의 선행사가 주절의 제일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관계대명사 문장이 주절 맨 뒤에만 붙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니요. 우리는 원칙을 따져야 됩니다. 원칙이 바로 뭐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게 우리 품사의 원칙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절도 반드시 뭐를 꾸며줘야 돼? 하나. 선행사를 꾸며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자꾸 선생이래. 선행사가 어디에 있던 간에 이 구조는 변하면 안 돼요. 어떤 구조? 선행사, 그놈의 선생. 선행사 다음에 관계, 대명사, 절이 나오는 이 구조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 문장 봐봐요. 선행사가 더 레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대명사, 절, 다시 말하면 which he was standing on. 이 깜장색, 이 검은색 관계대명사 절이 반드시 선행사 어디?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장 앞이건 뒤건 중간이건 위치는 상관이 없어. 무조건 선행사 관계대명사 절. 이 구조는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얘를 오답을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얘 오답? 빨간색이네. 얘 오답을 뭐라고 쓰는 사람이 많냐면은 오답을 써주는 게 편하겠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The letter began to sleep. 그리고선 which 잘 썼다고 좋아해요. which he was standing on 이렇게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동안 이런 관계대명사 구조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마치 모든 관계대명사 문장이 다
주절 뒤에만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문장은 지금 선생님 쓴 오답 구조의 문장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요 구조를 배신 때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관계대명사 절, 즉 which he was standing on이라는 관계대명사와 그 뒤에 있는 문장, 즉 관계대명사 절이 반드시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예, 노란색 보이죠? 선행사 뒤에 있어야 됩니다. 선행사는 지금 뭐였어? the leather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뒤에 있어야 돼. 문장 중간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네, 얘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틀리면 너무 선생님 속상해. 너무 속상해. 또 요거 이해 못하면 막 너무 어렵다고 해. 헷갈린다고 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언제 뒤다 쓰고, 언제 뭐 중간에 쓰고, 막 갈팡질팡해요. 물론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요런 구조가 많긴 해. 그러니까 선행사가 주절 문장 뒤에 있는 문제가 많긴 해. 하지만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알면 안 돼요. 원칙, 다시 뭐라고요? 원칙.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첫 번째 영상의 원칙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어떤 구조다? 관계대명사 절은 선행사 뒤에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 자, 아셨죠? 이런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얘들아, 쏘리, 여러분.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아실 거라 믿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왜? 질문하면 되니까. 그럼 반드시 모르셔도 되지만 질문 안 하면 안 돼요. 모르신 건 상관없지만 질문 반드시 해주시고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전화 걸게. 알겠죠? 전화를 해서 선생님 반드시 알려줄게. 아니요, 너 그것도 안 돼? 그럼 진짜 1대1이라도 해줄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오늘은 목적격까지만 배웠고요. 어떤 구조로 해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위치 파악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요것만 보고 그만할게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뭘 쓸 거냐. 자, 그럼 아까 선생님 한 말 기억나요? 1번 앞과 2번 뒤를 봐라. 즉 선행사와 뒤에 있는 절, 문장을 보고 관계대명사를 선택하라 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1번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죠. 자, 관계대명사가 잘못 쓰인 것. 마찬가지로 얘도 앞, 선행사와 뒤, 문장,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장들이 다 이런 거죠. 잘못 쓴 거. 아니면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다 앞과 뒤를 보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거 딱 봐도 이제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걸하고 위치. 앞뒤, 앞뒤, 앞, 뒤. 자, 그러면 이제 굵은 건 했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별거 아니야. 뭐 그냥, 막 끌려고 했는데 막 또 보게. 뭐냐면요,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문장이 이제 주어가 없는 거잖아. 됐죠? 그럼 이때 동사를 잘 봐주세요. 이때 동사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자, is입니까? are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is야 are야? 그걸 결정하는 거는 바로 선행사입니다. 선행사가 탐이니까 뭐가 돼요? 네, is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얘가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 is를 쓴 이유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대명사는 주어를 대신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뭐 뜻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수를 나타내는 일도 없어. 다시 말하면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연결만 시켜주는 거지 의미나 수를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동사를 결정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말은 옆에다 안 쓸게요. 왜? 혹시 또 쓰면 잘못 알면 더 어려워할까봐 그냥 선생님 말을 이해해서 듣고 이해해 주시던가 문제를 풀면서 이해해 주세요. 관계대명사는 특히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있긴 해. 뒤에 있는 문장에서. 하지만 진짜 주어처럼 뜻을 나타내거나 수를 나타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사의 단수냐 복수냐를 결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결정해주는 거는 선행사가 결정해줍니다. 그래서 a question이기 때문에 is가 되는 거고요. time이기 때문에 is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man이기 때문에 has가 되는 겁니다. have가 아니라. dove이기 때문에 is가 되는 겁니다. which 때문에, who 때문에 is나 has를 쓴 게 아닙니다. 선생님 말 이해 되셨나요? 이 문제도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를 100이면 100 다 알려줄 수 없어요. 딱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할 만큼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완성시키면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선생님의 말이 이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자꾸 조금씩 변화해서 나와요. 내내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그대로 안 나온다고. 변형돼서 나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단단해지고 여러분만의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딱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문제네? 딱 그거 눈치채게 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덤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풀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단단해지는 겁니다. 선생님 영상 보시고 문제 꼭 풀어봐 주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풀었는지 채점까지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나머지는 또 금요일날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힘내세요. 화이팅!